네, 반갑습니다. 창원에서 유산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성 다이아몬드 디렉터입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역시 남자가 작다 그죠? 네, 남자가 작습니다. 유산한 남자가 작아요. 네, 앞으로 훨씬 더 남자분 사업자분들이 많아질 수 있는 저는 그런 회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이유는 지금 작으니까. 네, 그거 아시죠? 다른 데 보면 남자분들 사업자들이 그 직급별로 보면 훨씬 더 다른 데는 남자분들 훨씬 더 높은 직급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유산화는 많이 개인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사업 설명을 듣고 같이 저랑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유산화 사업을 시작을 지금 현재 9년 차, 10년 정도 지금 유산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혹시 경남 창원 아세요? 창원? 네. 마산, 창원, 부산 뭐 이렇게 아시죠? 근데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제가 사는 곳은 창원인데 창원에서 시작하지 않고 경남 고성에서 시작했어요. 고성 모르시죠? 알아요. 강원도 관광지 있는데, 네. 공룡엑스포 있는데, 네.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거기서 다른 디렉터가 나왔잖아요. 네, 그건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충분히 지방에서도 이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사진.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고성에서 뭐 마산에서 창원에서 한다고 되었을까요? 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진이 저한테는 참 뜻깊은 사진입니다. 어디냐면 굼입니다. 굼. 나정아 스타님 그 당시에 사무실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신규 세미나고요. 이거 구미에서 제가 서프를 받고 거기서 안시문 선생님한테 수료장을 받고 이 사진. 네, 그래서 저한테는 상당히 뜻깊은. 만약에 나정아 리더님이 그때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 제 생각에는 하다가 포기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여진 것들이 지방에는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가 2015년.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나정아 스타님은 저는 마음의 스폰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는 가거든요. 그래서 대구 구미가 저한테는 엄청 소중한 곳입니다. 네,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했던 그대로 어떻게 알아보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앞에서 김창미 상무님께서 회사 제품 소개는 뭐 누구보다도 정확히 해주셨으니까 그걸 싹 다 빼고 제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고 이 사업이 어떻게 비전이 있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왜 다른 일을 하다가 왜 유산화 사업을 지금 현재 9년 10년을 하는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부분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 예,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나중에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여기가 어디냐면 고성에 수협 축협이 축협. 제가 그때 사업을 시작을 하고 제가 몇몇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고성 축협에 제가 그리고 제 파트너분들 친지들 다 모셔놓고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할 건다고 선포한 날입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친구 엄마, 아빠, 사업을 아니 아직부터 사업 설명하는데 꾸보고 졸고 계시고.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컨택을 하려고 제가 다 이렇게 모아놨던 게 아니에요. 당신들의 아빠, 당신들의 자녀들이 이 사업을 시작한다는 선적 보고를 한 날입니다. 저는 되게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 반대했겠죠. 근데 왔죠. 왜? 뭐 자녀들이 뭐 또 아는 뭐 친구, 사촌 동생이 하니까. 하지만 저는 이런 각오로 사실 이 사업을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한테는 상당히 뜻깊은. 아무도 사업 설명을 보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제 전직은 유산화 사업을 하기 전에는 PJ생명에서 재무설계를 했습니다. 재무설계를 한 4년 반 정도 했고요. 그 전에는 동성로 가면 교보문고 있죠? 네, 창원 교보문고副멤버입니다. 거기서 제가 정확하게 60개월을 딱 직장 생활을 했거든요. 그럼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영업을 하고 지금 네트워커.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 제가 9년 차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차, 10년 이제 다 되어 가니까 이 업이 제 인생에는 가장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된 업입니다. 참 희한하죠. 보통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다단계 판매 사업자, 다단계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빨리 그만두던데
2, 3년 하고 그만두던데 쟤는 어떻게 9년, 10년을 하지? 그것도 고성 차원에서 그런 의문을 가져보셨대요. 그냥 그런갑다 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서 이 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의 선입견을 저는 제가 깨고 있거든요. 왜? 아는 형이, 사촌 동생이, 아는 오빠가 이 업에서는 성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의문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냥 제 말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질문 해보셔야 됩니다. 직장생활에서 왜 제가 재무설계를 넘어온 줄 아세요?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내 직장 상사보다 절대 돈을 더 많이 벌지는 못하겠더라. 제가 올해 지금 45살이니까 80년생이고요. 그만뒀을 때가 31살 때쯤 그만뒀는데 연봉이 그때 한 4,500 정도 됐습니다. 나쁘지 않죠? 13, 14년 전입니다. 그러면서 매니저 됐고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얼굴 한번 보세요. 성실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누구보다도 아침 일찍 출근하고. 그래서 한 번도 승진을 제가 누락해본 적 없고요. 그런데 제가 언제 느꼈냐면 딱 2년차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매출을 많이 올려도 제 선배보다는 돈을 작게 가져가겠구나. 호봉수니까. 그러면서 저는 뭘 했겠습니까? 책 같은 것들이 교훈 엄청 많잖아요. 아침 일찍 와서 그런 것들 봤어요. 보니까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뭐냐면 금융이랑 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다음에는 일을 갖다가 금융 유통 쪽으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금융은 먼저 해보자. 그래서 저는 재무설계를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펀드, 주식, 그리고 변액도 거기 안에서 났어요. 잘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저는 재무설계를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정권회사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강한 외국계 회사에서 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선배가. 그래서 제가 그때 젊은 패기에 외국 회사 2개를 갖다 선택을 합니다. 제가 초이스를 합니다. 하나는 매트라이프 미국, 하나는 PC의 영국 회사를 본사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전국 1등 지점이라는 경험을 봤어요. 왜 그때는 결혼을 안 했었으니까 가보려고. 그러니까 저는 다 서울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창원에 있었습니다. 2개 다. 그래서 제가 면접을 보고 PC에 들어가게 된 게 그때 제 인생의 첫 번째 제가 주도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예. 왜? 안정적인 직장을 갖다가 제가 놔두고 영업직으로 간 거예요. 다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제 첫 번째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서 제가 보험을 잘 했겠습니까? 못했습니다. 잘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사실은 2, 3개월 정도를 맨땅 헤딩을 했죠. 왜 그러냐면 직장이라는 거는 시간 대비해서 내 시간을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업이라는 건 안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그 시간에 내 그 노동력을 대비해도 뭔가 결과물이 없으면 돈을 전혀 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2, 3년 아직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제 인생의 최고의 기간에 PC에 가는 그 1년이 전 다이어트 계속 적으니까 그때 보면 정말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 7, 8개월 정도 열심히 일을 해보니까 월급이 한 1,000만 원 정도가 딱 나오죠. 전 7개월 만에 MDR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하다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7개월 전에는 한 300 얼마 정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엄청 열심히 했고 지금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과연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른데 이 아웃풋이 이렇게 달라졌지? 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습니다. 그때 저는 두 번째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열심히 했던 인풋은 똑같았어요. 직장도 똑같았고 영업도 똑같았어요. 근데 아웃풋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럼 결국은 가운데 있는 이 도구가 달라서 그렇다는 걸 저는 그때 깨닫게 돼요. 어떤 도구에 내가 내 시간을 넣는 거에 따라서 아웃풋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엄청 열심히 했고 2년 차 만에 COT 정도를 제가 갔고요. 가다 보니 고객들이 많으니까 뭐 5시, 6시 돼서 고객들 집에 가서 리뷰라는 걸 할 거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결혼해야 될 시점이 딱 온 거예요. 제 마지막 깨달음이 뭐냐면 COT 정도 되면 한 2억 정도가 되는 이제 인컴을 받아가는데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가는데 결혼해야 될 시점이 왔고 고깃집에 가서 리뷰를 해보니까 결국은
그 시간에 아빠는 그 자리에 없더라는 거죠.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나도 똑같겠다. 나도 똑같겠다. 지금 내 일을 하고 있잖아. 주말에 일을 하고. 조금 돈을 많이 벌어서 COT가 됐으니까 조금 좋은 차, 조금 좋은 집에는 살 수 있지만 내게 아니야. 다 누구 겁니까? 결혼하게 되면. 와이프가 내가 좋은 건 하나도 없어. 네, 농담이고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도 실질적으로는 계속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습니다. 제일 잘 나갔을 때 제가. 그러면서 우연하게 유산화 사업이 저한테 왔고 제가 초이스를 했고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실은 유산화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때 제가 들었던 게 아닙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판매 사업들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었고요. 다만 제품을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뭐 A사의 그 뭐 D 제품을 갖다가 한 2년 정도 먹었고요. 뭐 K사의 제품도 먹었고 제품을 먹었었어요. 왜 고객들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으니까. 나쁘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관심을 가져보니까 이게 예전에 어디서 봤던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이지. 이분 누군지 아세요 혹시? 누굽니까?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것만 알아. 그죠? 예. 그냥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얘기만 많이 들었어. 그죠? 책을 정확하게 정독해 보신 분들은 많이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1997년도에 책이 나왔던 거고 사실 이거는 2편에 보면 The Cash Flow Quadrant라는 책인데요. 거기는 보면 현금 흐름 449면이 나옵니다. 이게 저한테는 뭔가 머리를 딱 맞게 한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서 영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니까 이 일을 다시 또 내가 결정하게 된 책입니다. 여기서 로버트 키요사키는 얘기를 합니다. 449면이 나오는데 ESPI라고 나옵니다. 이는 뭐냐면 employed 직장인들 뜻합니다. S는 뭡니까? 자영업을 뜻한데 영어로 보면 employed인데 뭐가 붙습니까 앞에? self.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직장이 자영업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재무 설계할 때 직장인들은 전부 다 되는 꿈이 뭐냐면 자영업이 되는 꿈이었었어요. 네. 상남동에 보면 제 고객들이 많았었거든요. 한 5년 정도 사업했던 사람들 가면 다시 직장을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왜 저는 그때 깨닫지 못했습니까?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결국은 인플루언서 내 셀프가 붙어 있는 것 뿐이에요. 내가 나를 갖다가 내 시간을 고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성공을 못한다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한번 내가 하는 일이 어디에 들어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앞으로 준비하는 일이 어디에 들어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B는 뭐냐면 비즈니스인데요. 앞에 뭐가 붙습니까? 빅 비즈니스 사업. 일로 빨리 넘어오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계속 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거기서 버는 돈은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 저는 투자자 아니면 투자는 제 일이 아닙니다.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라는 걸 버는 게 사업소득인지 안 그러면 직장소득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노동소득인지.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로버트 기요사키는 노동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책들은 여기에 기여한 여기서 많이 기여해서 나머지 파생된 어떤 서적들이 많습니다. 오른쪽은 자산소득. 즉 우리는 빨리 노동소득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 자산소득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도 살아봤잖아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저도 노동소득에서 왜 나는 여기서 돈을 더 벌지 못하지? 교보를 다니면서 참 좋은 회사고 대기업인데 왜 여기서 내가 그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종대상을 내보니까 내 답이 안 나오는지 전 노동소득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한다 해서 인컴이 더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노동소득에서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벌 수 있으면 저는 노동소득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회사는 절대 그런 돈을 주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딱 정해져 있어요. 나중에 보상 플랜이 있지만 직장인들도 보상 플랜이 다 있습니다. 네. 시간 대비해서 내 임금이잖아요. 제 1급입니다. 또는 내년 되면 시간당 얼마로 정해졌습니까? 만 30원은 정해졌어요. 그 이상은 사실은 못 보는 겁니다. 정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원은 기간이 보장이 되는 거고 거기서 보너스를 더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급은 제일 작습니다. 저는 정직원이다. 대부분 많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정직원 분들은 시급을 모릅니다. 저는 시급이 없는데 이렇게 연봉으로 아니면 다 있습니다. 네. 직장인들 시급이 다 있습니다. 왜 그걸로 다 측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협력직은 아르바이트만 시급이 있는 거죠. 거의 대부분 정직원들은 최저 시급을 받습니다. 다만 보너스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알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이 자산소득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걸 느끼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산소득에서 사업가에서 투자가로 넘어가서 이 부를 유지시키는 게 결국은 투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한테. 그 책에서 이 편의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회사를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시스템을 네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회사를 만들으라고 얘기해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10,000명에 1명 정도는 이렇게 성공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나한테 그거는 와닿지 않는 말이었죠.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걸 내가 그 프랜차이즈를 하는 순간 시스템을 대여하는 겁니다. 제가. 하지만 그 대여비를 줘야 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서로 시스템을 공유하는 건데 이렇게. 제가 여기 계신 분, 제가 봤던 한 명도 없거든요. 지금 현재 소비자님도 오늘 안 온다 하더라고. 저도 얼마 노력해봤겠어. 어제 서울 있다고 하고 내가 전화를 다 했어. 내가 한번 좀 오라고, 제발 좀 한번 와보시라고.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여기서 단 10원도 저랑 공유가 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산화라는 시스템을 공유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뭔가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승승의 효과가 내가 받을 게 없는데 주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븐헤비츠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승승의 효과를 할 수 있는. 내가 받을 게 있으면 주고 받고가 되는 거죠. 그거는 항상 승패가 달렸습니다. 근데 승승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받을 게 없으니까. 하지만 저는 여기 와서 많은 것들을 받아갑니다. 여기 계시는 분의 눈빛. 네트워크 마케팅은 구글사전에 이렇게 딱 치면 나옵니다. 네이버 구글사전에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 정의는 첫 번째 온라인 형태, 그러니까 정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유통이 축소돼서 결국은 중간 요청을 빼고 회원으로 해서 판매가 직접 판매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재비용을 없는 게 아니라 싹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원가에 치중을 많이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제품을 직접 궁금하기 때문에 뭐가 없다? 재고가 있으면 안 돼. 지금 내 차 뒤에 헬스백 이만큼씩 내 차 뒤에 치약이 막 그럼 된다 안 된다? 네, 그거는 아니다. 다만 내가 갖다 줄 어떤 일부 제품은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차에 쌓여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은 꼭 차를 타보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트렁크 안 보면 이게 중요하다. 다섯 번째는 매출의 전체 매출의 35%까지만 줄 수 있다. 35% 중에서 단 0.1%라도 더 주게 되면 공제기관에 공제조합에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유산화로 한번 대비를 해볼게요. 유산화, 유산화, 진정한 건강 유산화,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진정한 건강 헬스 건강 사이언스 과학.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유산화는 그냥 사실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메이 이름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아메이가 무슨 뜻입니까? 아메리칸 웨이, 미국이 가는 길. 멋있죠? 하지만 미국이 어떻게 가지? 라는 생각이 금강구에서 나가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다. 본사는요 업종 제조업입니다. 본사입니다. 지사 말고 본사입니다. 미국 본사 제조업이고요. 종목은 영양제입니다. 등록처는 거기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고요. 세금은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자, 지사 각 나라에 25개국의 지사에 나가 있잖아요. 부사가 한국 지사. 한국 지사는 뭐냐면 판매형으로 되어 있고요. 종목은 온라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판매점을 갖고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등록증은 서울시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세금은 부가세 10% 냅니다. 그리고 회원, 우리가 또 회원입니다. 회원은 정보를 공유합니다. 제품을 여기 막 제품을 위해 헬스백, 이 헬스백만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제품 비전을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종목은 다단계 판매 사업자, 멀티레벨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전달을 하게 되어 있고요. 등록은 우리는 회사로 등록되어 있죠. 지사 회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득은 저희는 부원수당 다단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고 소득세 3.4%를 빼고 주거부를 받습니다. 그걸 1년에 몇 번을 받습니까? 주거를 받는 게 저희는 52번 받습니다. 네. 이게 정확한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 유산화의 팩트입니다. 팩트.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여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잘 따라야 됩니다. 그냥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과 우리는 뭘 한다? 협업을 하는 거예요. 협업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회사에서 사장님들이 아니에요. 저희는 소비자이자 회원입니다. 우리의 위치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저희는 뭐 사장님들이 아니고 회사의 사장님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 회원입니다. 회원이지만 그냥 소비자 회원이 있고 이걸 내가 사업으로 진행하는 회원이 있는 거죠. 우리는 조금 더 진성 회원입니다. 제품이 나오면 얼리 아답터처럼 제품을 먼저 써보고 먼저 확인을 하고 이 정보를 갖다가 회사를 대신해서 우리는 누구한테 전달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업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만 이상한 회사에 들어가서 이 업을 아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유산화를 갖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누구한테 정보를 넣어서 유산화 사업을 했다. 이건 처음입니다. 사실 처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고 보면 뭐 유산화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밖에서는 시선을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나중에 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찰슨킹 교수인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가장 권위적인 분이시고요. 이분이 이 책에서 7가지 유산화를 선택할 때 회사를 잘 선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 번째, 합법적인 기업. 두 번째, 철학이 있는 기업. 세 번째, 재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네 번째, 제품이 탁월한 거. 다섯 번째, 독점적 생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업을 해보면. 여섯 번째, 소득 공정. 일곱 번째, 첫 번째가 뭡니까? 합법적인. 이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탈락이 되면 나머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다 어디서 볼 수 있다?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 볼 수 있다. 네. 그래서 원래 다른 데서는 제가 하지 않지만 좀 가지고 왔어요. 공정거래위원회를.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 예전에 제가 한번 예전에 작년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까먹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사실 여기 7가지를 다 푸는데요. 이거는 제가 항상 저희 그 1박 2일 캠프에서 제가 첫 강의로 다 풀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궁금한 점이 계시면 다음 1박 2일 캠프를 보십시오. 첫 강의가 제니까 여기 7가지를 제가 자세하게 그때 풀어드립니다. 아시겠죠? 이 회원 직접 판매 방식의 주요 제품, 전체 제품, 엄청 제품이 많잖아요. A사, N사 이런 회사들 보면 진짜 책 두께가 이만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떤 종목의 제품들을 갖다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유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로 보니까 1위가 뭐다? 영양제. 2위가 어디다? 화장품. 이 두 가지를 합하면 몇 프로다? 70%가 넘더라. 결국 우리는 선택과 집중과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결국 선택과 집중을 어디서 해야 된다? 영양제와 어디를 해야 된다? 화장품을 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영양제가 무려 50%가 넘더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요즘 공정거래위원회 첫 번째 딱 뜨면 우리나라의 이슈를 갖다가 탁 나죠. 뭡니까? 팀원 UF 잘 아시죠? 혹시 손해보시면 계세요? 여기서? 제 와이프는 못 받았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딱 나와 있습니다. 정보 공개란에 보면 사업자 정보 공개란 여기 다단계 판매 사업자 딱 되었죠.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저기 안에 들어있으면 저기 안에 들어있으면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뭐 후원 방문 판매 사업자 뭐 전화하고 전화도 하는 거 서울시 할부거래 저거는 상조회사 합니다. 상조회사는 돈을 먼저 주고 나중에 행사를 치르죠. 그래서 부채가 많은 회사일수록 상조회사는 큰 회사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째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좀 유산화 알아볼 때, 이 업을 알아볼 때 제가 얼마나 많이 세종에 전화를 해봤겠습니까? 네, 특수부대과, 정책과에 전화를 많이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화 안 해보실 거잖아요. 제가 전화해드리겠습니다. 네, 통신 판매 사업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공공 데이터 이건 새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으면 딱 합법적인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단계 판매 사업자에 딱 들어가면 지금 2010년도 정보 교육까지 싹 다 볼 수 있어요. 우리 14년 동안. 최소한 내가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회사에 어떤 매출을 갖다 뜯는지 10년치 자료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유산화를 알아보러 갔다? 당연히 없죠. 그렇죠? 안 하셔도 돼요. 내 같은 사람은 한두 명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알아보시고 내가 하시면 돼요. 유산화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대표이사 브라운. 외국 사람이다 그죠? 네. 대표이사가 중요합니다. 그 회사의 등기 등본을 딱 떼서 등기이사가 되어 있어야 결국은 완전한 지사형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외국 회사인데 한국 사람이 이름이 들어있다. 그거는 지금은 지사 형태가 아니라 원래는 법인이나 총판 형태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많다. 그건 언제든지 내가 나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지사 형태로 나와 있는 회사를 선택을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유산은 처음부터 등기이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치사 형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겠다. 그리고 다단계 판매 등록 번호 서울 제527호 이 번호가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1년마다 갱신이기 때문에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여 갔다가 저 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할 수 있습니다. 나갔다 들으면 뭐가 됩니까? 번호가 바뀌어있죠. 유산은 바뀌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직접 판매 공개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다. 그리고 유산화를 쳐서 들어가 보면 매출액이 쫙 나와 있습니다. 유산화뿐만 아니라 여기 등록되어 있는 120개 정도 회사 제품들의 매출액이 다 나와 있어요. 5개 매출을 갖다가 공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서 보면 유산화는 1위부터 5위까지 볼게요. 품목이 뭡니까? 프로바이오틱, 바이오메가, C300, 펜스파,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영양제. 아까 전에 보셨어요? 영양제가 51%를 차지한다. 네. 나머지 제품들은 매출이 이거보다는 작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회사에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최소한 그 회사에서 매출이 많은 이 5가지 종목을 가지고 나는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유산화 사업을 하는데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을 내가 많이 뭐 이렇게 판매나 또는 전달한다. 그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유산화 사업을 하는데 헬스백 프로바이오틱 바이오메가 C300 햇바시를 내가 먹고 우리 애한테 주면서 부모님한테도 이걸 주는지 전달을 이걸 제일 많이 하는지. 물론 요즘에는 포스트 바이오틱이 나왔긴 나왔어요, 그죠? 하지만 이걸 제일 많이 전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헬스팩 하나가 유산화 전체 매출이 얼마 정도 차지하는 줄 아세요? 1위 제품 얼마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무려 25.1% 4분의 1을 차지한다. 헬스팩을 전달하기 힘들어서 헬스팩을 전달 안 하시면 안 돼요. 왜? 무료 매출의 4분의 1이라니까요. 헬스팩 비싸요? 비싸다 안 느끼시나요? 14만 9천 원이라는 헬스팩 안에 몇 가지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까? 6알이지 몇 가지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까? 4가지 제품이 들어가 있죠. 거기 안에는 어떤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까? 네, 아주 쉬운. 그렇죠. 4가지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 4가지 제품을 사실은 헬스백 하나 14만 9천에 얘기하면 안 되죠. 나누기 4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헬스백은 사실은 하나에 3만 5천짜리 제품이 되는 거예요. 3만 6천원짜리 정도 제품. 그게 4가지 제품이 들어가 있는 것 뿐인 거죠. 맞죠? 그래서 항상 저는 새로운 신규들한테 얘기할 때 헬스백을 딱 가지고 전단지를 줍니다. 가격이 어때요? 괜찮네요. 이렇게 합니다. 헬스백 이게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우리 하기 나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매출은 뭐냐면 이 5가지 제품이 유산화 전체 매출의 무려 45.7% 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산화 사업을 한다 그럼 이 5가지만 가지고 주구장창 사업을 하셔도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사업을 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 있습니까? 다른 회사 가서 뭘 이상 얘기하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분석이 나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처음에 들어올 때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분석하면 안 됩니다. 들어올 때 분석을 해놓고 오면 뭐 해야 됩니까? 뛰어야지. 들어와서 분석하시면 안 돼. 자꾸 분석을 해. 들어와가지고 뭐 자꾸 분석을 해요. 그거는 이 사업을 선택하기 전에 분석을 하는 거지. 시간 제가 한 10분 정도 더 써도 되죠, 그죠? 네. 맞죠? 일단 쓸게요. 35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해 드릴 게 너무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할 말이 사실 너무 많은데 이거는 제가 일단 생략을 할게요. 사업적으로 바라보면 이 지급을 후원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판매원 수가 저는 10,000원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다는 소리거든요. 유산화는 15,000명으로 되어 있는 게 크게 많지 않아요. 저는 이 보수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10% 보거든요. 그럼 1,500명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네. 1박 2일 보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우리 유산화 전체를 보면 한 1,500명 다닐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산화는 아직 사업의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실질적으로 유산화 또는 그 회사에서 소득을 받아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산화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꽤 돈을 많이 받아가게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0%까지 나와 있지만 실은 필요한 거는 1%부터 한 30% 미만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그 10%를 봤으니까
이 상위 1% 미만이 사실은 10% 정도 된다고 보시는데요. 유산하는 보면 상위 1% 이상이 얼마를 받아갑니까? 1인당 보험수당 평균 금액이 1억 5,300만 원 정도를 받아갑니다. 자, 여기가 바로 못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1%부터 한 6% 정도까지, 10%부터 한 60% 정도까지는 1년 안에 무조건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 정도 벌어갑니까? 한 달에 뭐 한 150만 원 정도를 벌어갈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것밖에 안 된다. 아니, 다른 회사를 해보세요. 1위부터 10위까지 매출 중에서 유산화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다른 회사들 왜 작을까? 다른 회사들은 왜 여기 6천, 7천밖에 되지 않을까? 왜 작을 것 같아요? 몇 사람이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평균적으로 많이 받아가는 거고. 이해갑니까, 이만? 몇 사람이 그들은 몇십억씩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낮는 거고 우리는 평균적으로 많이 받아가요. 그래서 저는 유산화 사업을 선택할 때 이것도 상당히 좋은 저는 어떤 소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회사들 보세요. 내가 A사, N사, 뭐 이런 뭐 A사, 작은 회사에 보십시오. 1, 2위 회사 전부 다 우리보다 한참 작습니다. 그들은 그걸 도전을 한다니까. 유산화는 8년간 570%를 성장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지금 현재 매출이 1,450억.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2015년도 4년도 자료를 보면 260억 정도 회사였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무려 지금 한 500% 이상 성장을 하는 회사죠. 그리고 코로나 기간 지금 4년 동안에 잘 유지를 하고 있죠. 유산화. 상당히 저는 고무적으로 사실 보고 있습니다. 이 업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에서만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여기 보면 다이렉트 셀링지에 보면 유산화가 18위 회사입니다. 921밀리언 1조 한 2천억 정도 영양제를 판매하는 회사로 나와 있죠. 이거는 제가 25주년 때 미국 간 거고요. 이건 사실 제가 찍은 겁니다. 이거 나와 있잖아요, 우리 잡지에. 근데 유산화 보니까 이것도 참 할 말이 많죠. 25주년 때 유타주에 저렇게 25주년을 축하한다고 광고를 탁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단계 뭐 이런 게 아니구나. 어떻게 그럼 다단계 회사가 이런 국제공항이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30주년 때 재작년에 제가 갔던 거예요. 우리 딸하고 같이 갔던 건데 그 당시에 케빈 브라운 유산 CEO였고요. 옆에 계신 분이 짐 브라운, 아까 전에 보니까 짐 브라운 되어 있었죠? 이분이세요. 참 한국적으로 생기지 않아요? 지금 현재는 유산화 전체 CEO죠. CEO가 한국 CEO를 겸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우리는 지상에 나와 있다. 그리고 전 세계 그 당시에 30주년 할 때 유산화 아까 보셨지만 150명의 연구진들이 나오셨어요. 세어보시면 여기서 나오신 분들이 100명이고요. 25명 줌으로 연결해서 정확하게 150명. 네. 제가 세어봤습니다. 의심이 저는 많거든요. 네, 150명을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에서 어떻게 제품을 다른 회사랑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건강기능식품 6년 연속 수상한 제품인데요. 헬스팩인데 6년 전에 처음 이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다른 회사에서도 뭐 다 좋다 하겠지. 근데 잘 보시면 주체를 보셔야 됩니다. 주체가 뭡니까? 조선일보 후원이 뭡니까? 후원 보세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국민건강보험.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관들이 후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너가 종합비타민 영양제는 최고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중 조절용, 그러니까 다이어트 제품으로도 뉴트리션, 뉴트리민 연연소 그리고 뉴트리얼 액티브 연연소 4년 연속 수상을 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제품인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의심을 하지.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할 필요가 없는 제품입니다. 이 정도 6년 동안 제품을 실질적으로 섭취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전 세계에서 제품 먹으신 분이 2,570명이신데 플러스 이번에 파리에서 8개국의 257명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16개 종목에 금메달 4개, 91의 메달에서 금메달 무려 37개를 땄습니다. 유산한 제품을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이 1등, 2등이 금메달 40개지 않습니까? 합하면 우리는 3등이네. 네. 그만큼 운동선수들이 실질적으로 섭취하는 제품이다. 그것만큼 믿는 제품이 어떻습니까? 뭔가 광고를 많이 하고 어디서 내가 좋다고 우리 회사에서 내가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몸이 돈인 운동선수가 실질적으로 섭취하는 그런 제품. 이런 제품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한다?
제품 설명을 들으시려고 오신 분들 지나가시면 됩니다. 사실 이게 저는 제일 중요했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제품 때문에 이 사업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유산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볼까, 이 업에서 돈을 어떻게 하면 벌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산화라는 비즈니스를 초이스를 했고, 그걸 지금 저는 9년 반을 했고 결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주변 사람들은 이 업을 가지고 성공하지 못할까요? 왜 못할 것 같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회사를 잘못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방법으로 사업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지 생각대로 안 해요. 지 생각대로.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사업은 70년 된 고전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싹 나와 있습니다. 그거대로 초기 3개월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100만 원 정도 자산소득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지금 만드는 방법도. 첫 번째는 보면 한 연금보험으로 한 30만 원, 한 30년 정도 넣으면 평생 한 1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연금보험 저도 넣고 있죠. 다 넣고 있죠. 국민연금, 연금도 넣고 있고 개인연금도 넣고 있죠. 두 번째는 한 배당금으로 한 9억에서 한 10억 정도 있으면 한 100만 원 정도를 갖다가 그 이자 소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미국 배당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임대소득 한 4, 5억 정도 있으면요 월세로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유산화에서는 그러면 퓨처 필더 정도가 되면 여기 앞에 많은 연금보험, 배당보험, 임대소득에 준하는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저희는 벌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볼 의향이 있으세요? 제가 보면 퓨처 필더 정도는 충분히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유산화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정확하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유는 유산화라는 제품, 이 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유산화라는 이 제품들은 가장 스펙트럼이 넓은 사업입니다. 아이템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제품을 먹을 수가 있어요. 태어날 때 제일 작게 먹습니다. 돌아가실 때 제일 많이 먹는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유산화는 동일 비율 20%를 줍니다. 매칭 20%를 주는 거고요. 마감이 없습니다. 2월이 되기 때문에 마감이 있다는 거는 방판의 판매에 권한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데 한 20일이나 30일 전화해 보세요. 전화를 안 받거나 뭐 바쁘잖아요. 그 사람들은 마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감을 하지 않죠. 125포인트만 넘으면 돈을 주니까 125포인트 옆에는 124포인트인데 1포인트를 채우지 않습니다. 왜? 다음 달 2월이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주급 3만 원 받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근데 그 목표를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3만 원이 30만 원이 되고 30만 원이 300만 원이 되면 마법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는 내 의지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계속 늘릴 수가 있고요. 다른 주문 기반으로 소득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면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유산화 제품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유산화 제품을 내가 한번 브랜드 체인지를 해보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4인 가족, 내 남편, 우리 애들 2명, 뭐 시어머니 2명, 시어머니 계신 한 3-4명 정도가 유산화 제품 이런 제품을 갖다가 한 달에 브랜드 체인지를 하면 얼마 정도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남자는 뭐 신규 오셨던 남자 아직까지 생산이 좀 안 좋긴 한데 얼마 정도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자, 다시 조금 더 제가 세세하게 얘기할게요. 아침 대용으로 율무 짜는 거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뉴트리미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영양제도 한 번씩 먹고 샴푸, 린스, 바디 클렌저 그리고 화장품을 다 바꾸는 겁니다. 그럼 1년에 한두 번 정도 내가 내 몸을 위해서 뭐 체험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내 가족이 다 이렇게 유산화 제품 좋다는 머릿속에는 유산화 제품 좋다 생각을 하시고 내 가족이 바꾸면 얼마 정도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형님 얼마 정도 사용하실 수 있겠어요? 대충? 한 50만 원. 한 25만 원에서 제가 짠 거 아닙니다. 짠 거 아닙니다. 서울이 아니니까 너무 좋네. 서울에서는 그 단어를 갖다가 내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내 느낌이 안 나오면 짠 거 아닙니다. 맞아, 2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누구나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유산화 사업은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뭐 유지할 필요도 없고요. 이 정도 내가 한 달에 한 4주 정도를 갖다 먹어내면 됩니다. 네, 어떻게 내 건강과 내 가족들의 건강과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사업의 기회까지 줄 수 있는 거죠. 다 이 정도 먹는다 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의 선택은 당신들이 하는 거죠. 저는 사업을 선택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소비자를 선택했겠죠. 네. 6년, 7년 뒤에 결과가 이렇게 달라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랑 같이 유사한 제품을 먹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유소에서 2015년, 6년도 그죠. 하지만 그분들은 아직 소비자로 남아있고 저는 다이아몬드 트레이더예요. 자, 우리가 파이널입니다. 파이널이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두 팀을 만드는 거예요. 두 명만 만들면 두 팀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파이널을 할 때 한 명은 제 친구, 한 명은 직장 동료한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한테 유사한 제품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사람은 사업을 하자고 내가 얘기했고 한 사람은 리셋을 시켰습니다. 리셋을 시켰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서 한 사람은 투자 다이아몬드가 한 사람은 루비 디렉터입니다. 좀 웃겨요. 그들이 아유 다들 참 진짜 이랬네. 아까 전에 한 50만 원 정도 제품을 저희가 섭취하거나 쓴다를 하게 되면 한 200포인트 정도 자동 주문으로가 됩니다. 그러면 내적 마케팅 영업이나 다른 방판하고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영업이나 방판은 내가 한 거에서만 퍼센테이지를 가져가지만 우리는 내가 한 거 전체의 합을 저한테 다 공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공유가 됩니다. 이게 멋진 거죠. 매출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또한 2명한테 소개를 하겠죠. 제가 비전을 줬으니까 이들 또한 200포인트. 저한테는 어떻게 올라옵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김에 200포인트, 당이 각각 200포인트, 저한테는 600포인트씩 적립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모아가는 거고 매주마다 서있는 인컴을 합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아까 보상분의 첫 번째 설명하실 때 20%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 작은 실적의 20%를 저희는 뭘로 준다? 달러로 주는 겁니다. 저희는 달러 받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달러 넘으면 저희한테 환율을 1150원을 곱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미국에서 달러를 준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다음에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호주나 미국에 갈 거다. 이민을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돈을 잘 직거부를 가서 몇천 불 정도를 받으면 이민이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 미국 들어가는데 미국 본토에서 저한테 돈을 주거든요. 홍콩 가잖아요? 홍콩 달러로 줍니다. 캐나다 가면 캐나다 달러로 줍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 사업을 많이 하는 이유가 다 이민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우리 사업은. 그래서 그냥 네트워크 뭐 이런 것만 보시면 안 되고 조금 더 파보면 파볼수록 유산하는 양파 같은 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파보면 계속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적립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쉐어로 250포인트가 되면 저희는 쉐어러라는 직업을 줍니다. 이 쉐어러는 주간 소득으로는 57,500원 곱하기 4 월간 소득으로 하면 23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저희는 직업에 가게 됩니다. 저는 쉐어러를 언제 갔을까요? 등록하자마자 바로 갔죠. 등록하자마자 바로 갔죠. 왜? 저는 등록할 때 2명한테 전달해서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좀 좋으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보고 내가 1년 동안 알아보고 안 되는 거고 뭔가 이렇게 느낌이 막 있다고 한다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제가 설명해드렸습니다. 한 500포인트가 정도면 빌리고 주간 소득으로 따지면 약 한 11만 4,500원 월간 소득으로는 46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이때부터는 이제 약간 투잡 개념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아까 전에 한 2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되는 걸 공짜로 내가 제품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000포인트가 되면 길드라는 직업을 합니다. 자, 길드가 뭡니까? 길드가 월간 소득으로 이제 약 한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100만 원 아까 유산하는데 퓨처입니다. 4주 연속으로 이제 100만 원을 하게 되면 길드가 가고요. 2000포인트가 되면 한 이때부터는 잡체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시간입니다. 보통 언제 정도 되냐 하면 이 정도 되면 1년 정도 이 사업을 액티브하게 했다 그러면 가야 돼요. 가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버즈 나이트 가가지고도 드레스도 한번 입어보시고 살면서 드레스를 갖다가 결혼할 때 빼고는 못 입지 않습니까 저희가? 드레스를 입어야 살을 뺍니다. 살을 빼고 드레스를 입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지금 빚이다. 등록해가지고 살을 빼니까 오버즈를 간다 생각하고 드레스를 사요. 그리고 가서 살을 빼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거든요.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됐다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디렉터 정도 되면 이제 전환을 해야 돼요. 디렉터 정도 되면 약 한 270만 원 정도 월간 소득이 되는 거죠. 웬만한 직장생활 정도 되는 월간 소득을 받아갑니다. 자, 그리고 오전 아직도 2명 정도를 갈 수도 있고, 이때부터는 리더십 서비스 해외 여행을 보내줍니다. 유산하는 한 명만 보내줍니다. 제가 보험 있을 때 내 혼자 갔거든요. 네, 서밋 같은 거 혼자 보내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꼭 가족하고 가라 하더라. 네, 가족이 남의 편이 싫으면 애하고 가도 됩니다. 네, 그렇게 받아갈 수 있게 재밌게 이제 여기부터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맥스아웃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거는 왼쪽 오른쪽으로 포인트가 5,000포인트 이상이 되면 맥스아웃이라고 해요. 보너스를 주는데요. 첫 번째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를 줍니다. 유산하 국내가 아니라, 유산하는 글로벌 기업이니까 전 세계 전체 매출에서 전체 매출의 35% 중에서 3%를 뗍니다. 그리고 맥스아웃 된 사람한테 나눠서 줍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많이 받아가겠죠. 저도 3번까지는 3개까지는 받아봤는데요. 한 2-3번 정도. 근데 그걸 계속 받으면 참 좋겠죠. 그런 식으로 보너스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시 보너스 5,000포인트를 자동 주문으로 월요일 날 만들어내면 250불을 더 줍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세 번째는 한 가게가 다 차면 이 비즈니스, 추가 비즈니스 센터를 계속 무한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요. 무한으로 만들어가는 게 말이 되나? 말이 돼요. 왜? 빈 가게를 다시 내 파트너 밑에 내려가서 사업을 같이 하게 돼요. 여기서는 첫 번째 U에서는 김이 내 파트너지만, 제가 만약에 방 밑으로 이런 식으로 추가 비즈니스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추가 비즈니스는 스포츠 파트너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유일한 이런 보상 플랜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추가 비즈니스 센터가 있으면 추가 소득과 파트너랑 같이 재밌게 협업을 이렇게 대구처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 1번 이 U라는 첫 번째 가게의 센터를 갖다가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하는 사실 라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라인이 하나가 다 나가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없습니다. 왜? 거기 밑에 내 추가 비즈니스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만두지 않죠. 그 라인 하나는 제가 제 추가 비즈니스로 만들어 갈 거니까. 그래서 같이 스폰서나 파트너와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됩니다. 맥스아웃 하나를 하면 저희는 골드 디렉터라고 합니다. 최대치 골드 디렉터가 받아갈 수 있는 최대치가 월 얼마다? 652만 원 정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200~300만 원에서 최대치입니다. 최대치. 저는 골드 디렉터를 2년 반만 했어요. 2년 반. 그렇게 빨리 한 편이 아니죠. 빨리 한 편이 아니죠. 저도.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사람은 2년 반 했으니까 나는 5년을 잡고 가겠다. 이러시면 안 되죠. 그죠? 그때는 2015년, 6년, 7년 맨땅 헤딩을 하면서 제가 만들어가는데 지금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여기서는 제가 골드 디렉터는 1년 반 정도면 충분히 저는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디렉터 가시면 골드 디렉터 바로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산을 잘 한번 해보시면. 두 번째는 2개 맥상을 하면 루비 디렉터입니다. 꽉 찬 루비 디렉터라고 합니다. 루비 디렉터보다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월간 소득이 얼마니까 최대 1,384만 원 정도. 주간으로 보면 약 한 350만 원 정도 최대치를 받아갈 수 있어요. 물론 뭐 한 400~500만 원, 500~600만 원 받는 루비가 있겠죠. 하지만 이 루비 디렉터만으로도 최대치가 1,000만 원 더 이상 벌어갈 수 있는 그런 플랜을 갖고 있는 게 유산합니다. 세 번째는 에메랄드 디렉터고요. 네 번째는 다이아몬드 디렉터입니다. 저는 다이아몬드 디렉터 6년 만에 갔습니다. 6년 한 2~3개월 정도 만에 코로나 기간 때 갔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 다이아몬드 디렉터고요. 최대 3천만 원 정도를 벌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이아몬드 디렉터 정도를 하면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산하는 다이아몬드 디렉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이거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정도만 되더라도 다른 회사의 다이아몬드 정도 되는 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도전할 수 있는 그 폭이 엄청 많습니다. 유산하는 다이아몬드 디렉터 정도가 되면 충분히 인생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누구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와이프 인생, 남편 인생 별로 안 하잖아요. 애들 인생 바뀌고 나중에 시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디렉터 원스톱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혜택이 이겁니다. 이 2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제품을 내가 섭취하거나 전달하게 되면 이 모든 혜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소비자로 있을 건지 사업을 할 건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더 많은 수입의 기회가 있고요. 셀러비 보너스, 평생 매칭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맥사 보너스, 엘리트 보너스가 있습니다. 매칭 보너스가 뭐냐면 제가 평생 매칭 보너스를 하고 제 신규를 매칭 보너스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의 소득의 15%를 회사에서 줍니다. 그 소득을 지한테서 뺏어오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잘 키웠다고 잘 사업자로 성장을 해놓는다고 줍니다. 15%를. 저는 그런 분들이 한 7, 8분 정도 있어요. 7, 8분. 그들의 평생 매칭 보너스만 하더라도 많이 나올 때는 한 주에 100만 원 정도 보너스가 나왔거든요. 한 달이면 4,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보너스만 나더라도. 하지만 그들의 합이 엄청나게 저보다 더 많은 거죠. 계산을 잘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산화에서는 많은 여행을 보내주죠. 저도 2015년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고 2016년부터 케언즈, 호주 케언즈부터 시작해서 유산화에서 이렇게 뭐 남아공 가면 테이블 마운틴 있죠. 산 정상에 가면 완전히 평평한 엄청 높은 산인데 테이블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데도 제가 가보지 못한 곳도 참 많이 가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인상이 깊는 여행은 바로 이 여행, 제주도 첫 번째 우리 제주도 여행을 줬잖아요. 이때가 저한테는 사실 인센티브 여행이 제일 좋은 여행이죠. 왜 그러냐면 제 부모님이시거든요. 제 스폰서님이고 제 부모님, 엄마, 아빠, 제 동생 근선이 제 첫째 딸인데 처음으로 가봤어요. 부모님이랑 여행. 그게 유산화에서 보내주는 첫 번째 인센티브 여행이었습니다. 네, 제주도를 보고 제가 생각해요. 제가 돈을 많이 어쨌든 딴 사람보다는 벌었지만 제가 부모님하고 여행 갈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 처음 제가 가보면서 이 사업에 제가 다른 사업하고의 차이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사업은 내가 만들어내면 이때는 뭐 골드 디렉터 정도는 안 되어 있겠습니까? 만들어내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겠구나. 돈은 뭐 내가 하는 대로 벌 수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가족들과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걸 제가 이 여행 때 느꼈어요. 그리고 제 버킷리스트 혹시 다 있으십니까? 뭐 있습니까? 버킷리스트 가족과 함께 가족 많이 여행. 사랑하시는 형님 혹시 버킷리스트 있습니까? 없습니다. 역시 그래도 표정을 많이 띄었기 때문에 저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유산하면서 생겼죠. 저 버킷리스트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2014년도 12월 24일 날 근성이가 태어났고 제가 11월 14일 날 이 사업을 등록을 했습니다. 애속했을 때 등록을 했죠. 첫째가. 그리고 저 첫째가 컸을 때 내 본사를 보여주겠다라는 게 제 첫 번째 버킷리스트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저희 파트너들이랑 같이 갔어요. 코로나 오기 직전에 한 30명 정도 파트너랑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유산화 스태프들한테, 미국 스태프들한테 인사를 시켰어요. 내 딸이다. 이렇게. 네. 그리고 사진을 찍고. 그리고 와서 2년 뒤에 이제 컨벤션 가는데 미국 갈 건데 은사가 니도 갈라니까 친구 따라가고 싶대. 그리고 데려갔어요. 그냥 그런갑다 생각하지만 경상도 아빠가 남자가 여자 딸내미를 갖다가 미국에 한 10일 정도 같이 간다. 살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저는 해냈어요. 버킷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었죠. 저한테는 참 소중한 사진이고요. 이럴 때 시작했거든요. 아까 애기 있더라고요. 네, 저때 저도 시작했거든요. 이때 시작했을 때 제가 뭐 해보고 조금 해보고 안 돼가지고 그만뒀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얘 인생이 얘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런 것들을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 엄마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포기하지 말고 하시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를 매일매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휴대폰 앞에다 적어놓으세요.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를. 그걸 눈뜨면 보고 눈 감을 때는 아니지. 잠잘 때는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이렇게 컸죠. 얘들은 그냥 유산화 제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11살, 9살인데요. 11생, 10월생인데 제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키가 사실 크진 않아요. 아빠가 작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건강합니다. 단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험을 했으니까 얼마나 보험이 빡빡하게 잘 들어있겠습니까? 단 한 번도 보험료를 타본 적이 없어요. 너무 좀 억울하긴 하지만 사실 좋은 거죠. 두 번째는 항생제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특별하다. 우리는 열이 나면 시산백으로도 충분히 어떤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애들은 상당히 튼튼하고요, 상당히 건강합니다. 땅땅하게 건강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만족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유산화를 하지 않았더라면 애한테 공부도 얘기할 거고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 분명히 했었을 거야, 내 성격상. 근데 어떤 제 고객이 말씀을 주시죠. 애들의 어떤 그런 성적은 엄마 아빠의 예전에 공부에 합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점이라 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잘 사귀어라. 얘기 많이 해라.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생일날 주더라고요. 이렇게. 예전에는 생일날 아빠 생일 축하해 해피 버스 이제는 좀 컸다고 내가 필요한 걸 갖다가 며칠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예, 제 8월 달 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 아빠 야구 좋아하지. 그래 뭐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이 그 스포티비 한 달 TV 이런 거.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똑같은 금액에도 이상한 거 사주면 요 다이소에서 이상한 거 사주잖아요. 그것보다 이게 훨씬 얘들도 스마트해지는구나. 그래서 상당히 저는 감동을 먹었어요. 제가 저녁 늦게 미팅하고 딱 중문에다가 달아놨더라고요. 너무 저는 그때 좀 울컥하면서 애들이 많이 컸구나.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앞으로 내가 뭘 해줄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유산화가 답이라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느냐 마느냐지. 9년 반 전에 저한테 유산화가 왔었을 때는요. 사실 저도 우연한 기회에 저한테 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미국도 갔다 와보면서 공동구리위원회에서 알아보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단을 했죠. 결단을 하면 결단이라는 게 말은 쉽지 않습니까?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예. 제가 원잡이 있으면 그 원잡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내 취미생활, 내가 애들하고 보내는 시간, 이런 시간은 한 1, 2년 정도는 사실은 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성과를 내서 유산에서 성장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시간을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애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7시 반부터 9시까지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창원에서 45살 아빠가 1시간 반 동안 아이들 아침 밥을 유치인으로 줄 수 있는 아빠가 누가 있겠습니까? 애들이 어떤 게 관심 있는지를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처음에 뽀로로부터 지금 유튜브까지 같이 보니까 아침에요. 저는 유산화가 나한테 사실 다 해줬다고 생각해요. 이미 그 10년 정도의 시간을 애들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나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유산화에서 앞으로 오는 10년 여러분들하고 같이 꿨으면 좋겠습니다. 꼭 유산화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